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의 하루 한 문제. 오늘은 조제가공 파트에서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는 허용 오차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안경을 만들었을 때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설계점이 오차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완벽하게 맞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도 하다 보면 약간 틀어질 수도 있는데, 그 틀어질 수 있는 어디까지 오차를 허용하게 될 거냐라는 것을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거기 정확하게 얘가 쓸 수 있는 렌즈인지 쓰면 안 될 렌즈인지 안경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용 오차에 대한 하루 한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독일 RAL RG915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경에 대한 이제 안경을 만들어냈을 때 상품화하기 전에 검사해야 되는 규정이 적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ISO 규정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독일 이제 오래 전부터 이런 규정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 규정을 그대로 받아와서 이제 적용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렌즈 굴절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1디옵터 미만, 1디옵터에서 6디옵터, 6디옵터에서 12디옵터, 12디옵터 이상일 때 허용 오차가 작은 방향과 큰 방향, 특히 수평 쪽에서는, 즉 PD 값에서는 허용 오차 작은 방향과 큰 방향의 오차를 두고 이제 표현해주고 있고, 수직 방향은 큰 거 작은 거 없이 그냥 하나만 이렇게 두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직으로는 융합력의 범위도 작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직 방향은 허용 오차량도 매우 작습니다. 6디옵터 넘어가는 순간에도 0.5 프리즘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OH는 웬만하면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수평은 PD는 조금 틀린다 하더라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옵터에 따라서 작은 방향, 큰 방향의 오차값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크다 하더라도 1.5 프리즘, 보통 1 프리즘 미만으로 틀려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수직 방향은 시험 문제 거의 잘 안 나오고요. 수평 방향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작은 방향과 큰 방향을 우리가 또 스스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원용 안경이다 라고 하게 되면 원형 PD로 세팅되어 있단 말이야. 원용 안경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눈이 폭주할 양이 많죠. 우리가 멀리 보고 있기 때문에, 눈을 멀리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눈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양은 많지만 이 상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양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폭주할 양이 많아요. 즉, 그러면 눈을 폭주시킬 수 있는 프리즘인 베이스아웃 프리즘에 대한 오차값은 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용 오차값이 크겠죠. 아까 큰 방향이 있었는데, 베이스아웃 프리즘 쪽으로는 원용 안경일 때는 오차값이 커도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렌즈일 때는 조가 PD가 기준 PD보다 작아졌을 때, 더 줄었을 때 베이스아웃 효과가 걸리기 때문에 얘는 작은 쪽으로는 틀릴 좀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렌즈는 이번에는 반대로 조가 PD가 더 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렌즈는 원용 안경을 만들 때는 베이스아웃 프리즘에 대한 오차값이 좀 커도 큰 방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렌즈는 조가 PD를 좀 늘려서 만들어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렌즈는 줄여서 만드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안 틀리는 게 좋지만 틀릴 수밖에 없다면 마이너스 렌즈는 줄이는 거, 플러스 렌즈는 크게 만드는 게 큰 쪽으로 틀리는 게 낫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눈이 모이는 쪽, 눈이 벌어지는 계산하는 양은 적죠. 그러면 눈을 계산시키는 프리즘인 베이스인 프리즘의 오차는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마이너스 렌즈에서는 조가 PD는 커졌을 때 베이스원 효과가 나니까 마이너스 렌즈 원용 안경 만들 때는 PD를 크게 만드는 거는 최대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플러스 렌즈는 조가 PD가 더 작을 때니까 작게 만드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들인지 확인을 해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근용 안경일 때는 눈이 이미 모여있기 때문에 밖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양은 많지만 여기서 더 폭주하는 양은 얼마 안 되죠. 그러다 보니 폭주하는 양이 적고요. 그렇다 보니 베이스 프리즘에 대한 오차값은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원용과 근용이 딱 반대죠.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셔서 문제에서 원용인지 근용인지를 반드시 따져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아웃은 아까 조가 PD가 작아질 때, 마이너스 렌즈일 때는, 플러스 렌즈일 때는 커질 때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눈에 계산할 수 있는 양은 여기에 많다죠. 저거 안 고쳤네요. 많다고 베이스인 프리즘 오차는 커도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왼쪽과 똑같이 그대로 봐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원용 안경일 때는 마이너스 렌즈는 조가 PD를 작게 하는 거는 여유가 있지만 크게 하는 건 여유가 없고, 반대로 플러스 렌즈는 크게 하는 건 여유가 있지만 작게 하는 거는 여유가 없다. 그 다음에 근용 안경에서는 눈이 폭주하는 방향은 양이 작기 때문에 베이스 프리즘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면 마이너스 렌즈에서는 조가 PD가 작아지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고, 작아지는 건 주의해야 되고 오히려 커지는 게 낫다라는 거고요. 커지게 만드는 게 좀 낫고요. 플러스 렌즈에서는 조가 PD가 커지게 되면 오히려 프리즘이 허용오차 작은 방향에 걸리기 때문에 얘는 작아지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용인지 근용인지 마이너스 렌즈인지 플러스 렌즈인지까지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버거워하는 학생들이 좀 있죠. 그런데 한 번만 감만 잡으면, 방향에 대한 감만 잡으면 생각보다 잘 해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또 보게 되면 지시된 PD는 65다라는 말은 기준 PD가 이거죠. 기준 PD가 65다.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이라는 문제되어 있고요. OH는 오차가 없다. OH는 뭐 따지지도 않을 거니까. 자, 2디옵터까지는 큰 방향 1, 작은 방향 0.5고요. 2디옵터 초과하면, 그러니까 2.25디옵터부터는 큰 방향은 2프리즘, 작은 방향은 1프리즘. 이 범위 안에 드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는 거니까. 자, 저는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보냐면, 우선 원용인지 근용인지 확인하고, 이렇게 나는 다 근용이고요. 여기는 원용입니다. 앞에 적혀 있으니까. 자, 근용이면 큰 방향은 베이스인 방향이고, 작은 방향은 베이스 아웃 방향이고, 원용은 큰 방향이 베이스 아웃이고 작은 방향이 베이스 인, 이렇게까지 우리가 앞에 나왔던 거 기억하고. 자, 이랬을 때 지금 첫 번째 플러스 렌즈죠. 플러스 렌즈고 조가 PD가 커졌습니다. 플러스 렌즈고 기준보다 조가 PD가 더 크다. 그러면 베이스 아웃 걸렸죠. 베이스 아웃 걸린 거죠. 베이스 아웃 효과 나는 거잖아요. 우선 이렇게 날 거고요. 프리즘 양은 뒤에 계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문제는 플러스 렌즈 맞죠? 플러스 저방이고 조가 PD가 더 똑같이 커졌네요. 2번은 플러스 렌즈인데
조가 PD가 더 커졌습니다. 조가가 더 커다. 그럼 이것도 베이스 아웃이죠. 플러스 렌즈고. 자, 세 번째 거 보게 되면 마이너스 렌즈예요. 처방 혼합 아니에요. 마이너스 렌즈인데 조가 PD가 더 크다. 마이너스 렌즈인데 조가 PD가 크다. 조가 PD가 더 크다. 이렇게 되면 지금 베이스 인 효과 걸렸어요. 자, 다음에 네 번째 거 원용이고 플러스 렌즈인데 조가 PD가 작아졌어요. 플러스 렌즈고 조가 PD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면 베이스 인 효과 걸리는 거죠. 그리고 5번은 마이너스 렌즈의 조가 PD가 작아졌어요. 마이너스 렌즈인데 조가 PD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베이스 아웃 효과죠. 근데 우리는 허용오차 안에 있는 거다 했으니까 지금 큰 방향에 걸려 있는 것만 찾아보면 3번과 5번이 큰 방향에 걸렸고요. 얘는 큰 방향으로 걸렸고 나머지 세 개는 작은 방향에 걸려 있어요. 이렇게 세 개는 작은 방향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오차 범위 안에 들 수 있는 애들은 대부분 문제는 큰 방향에 걸려 있는 쪽에서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범위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럴 때는 이제 프리티스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그럼 3번을 먼저 풀겠습니다. 3번의 수평 방향 굴절력은 마이너스 5죠. 그러면 마이너스 5디옵터를 두고 H가 지금 65인데 68이 됐으니까 3mm가 늘어났죠. 0.3cm가 늘어났으니 1.5 프리즘 베이스 인이 돼요. 근데 얘가 큰 방향 쪽이잖아요. 큰 방향이고 얘는 여기 기준이니까 큰 방향 2 프리즘 하니까 얘는 오케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얘도 밑에 거 적용하면 되죠. 굴절력이 마이너스 5니까 수평 방향 굴절력 PD니까 수평 방향만 따지면 되잖아요. 곱하기 PD가 4mm 0.4cm 그러면 이 프리즘 베이스 마이너스 렌즈에서 줄었으니까 베이스 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도 들죠. 들죠. 얘랑 둘 다 들어가네요. 근데 얘는 경계 부분에 한계치에 걸려 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럼 아마 답은 요거일 가능성이 크고요. 혹시나 다른 문제 답이 있을 수 있으니 1번을 풀어보면 수평방향 굴절력 플러스 4 곱하기 3mm 오차 0.3 하면 1.2 프리즘 베이스 아웃. 작은 방향이니까 얘는 작은 방향인데 1 프리즘을 넘었으니 탈락. 2번은 2디옵터니까 수평 방향이 2디옵터거든요. 2디옵터니까 위에 거 적용해야 돼요. 곱하기 0.3이니까 0.6 프리즘. 근데 0.6 프리즘 작은 방향에 걸렸어요. 0.5까지가 해당되니까 얘도 넘었습니다. 틀렸고요. 4번은 수평 방향이 플러스 2.5디옵터고 곱하기 4 0.4cm니까 1프리즘 1프리즘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굴절력이 2.5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 해당되고 허용오차 작은 범위에 한계치에 걸려 있으니까 얘는 좀 좋다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잘 만든 거는 얘라고 답을 하는 게 맞겠죠. 요거는 수치를 조금 더 변화시켜서 아예 벗어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이런 문제는 직접 풀어라고 문제를 낸 거고요. 이럴 때는 큰 방향에 걸려있는 애들 먼저 판단하셔가지고 답을 내실 수 있으면 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또 하나 보면 자 이번에는 측정 기준 PD가 좀 전 같은 문제는 다 대입해 봐야 되고요. 그 중에서 큰 것 쪽으로 먼저 우선 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고 또 이런 문제는 기준 PD가 측정 PD가 이게 이제 기준이죠. 기준 PD가 67이고 조가 PD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원용 처방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원용 처방이고 45도니까 PD 값 구하려면 180축, 즉 수평 굴절력을 구해야 되잖아요. 수평 굴절력을 구하면 45도일 때는 등가구면 구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디옵터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3디옵터 안경을 가지고 구할 건데 큰 방향, 원용이잖아요. 그러면 큰 방향이 베이스 아웃이고 작은 방향은 베이스 인입니다. 자, 곱하기 H 모르는데 큰 방향은 1프리즘이어야 되고 작은 방향은 0.5프리즘이어야 된다고요. 자, 이래 두면 H가 얼마 나오냐면 3mm, 3.3mm 이렇게 나오죠. 3.3mm가 나오고 밑에는 H가 1.6mm, 67mm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떨어져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렌즈에서 베이스아웃 효과 내려면 아까 조가 PD가 작아져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기준 67을 두고 빼기는 빼기 쪽은 3.3mm, 더하기 쪽은 1.7mm까지 가능하다 소리입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63.7mm부터 해서 68.7mm까지 오차 범위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구해놓고 나서 이제 여기다 맞는 거 찾는 거죠. 얘 가능하고요. 얘도 되고 얘 안 되고요. 그죠? 45축 마이너스 300 맞고 잘못되었을 때 오차 범위를 만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디옵터에서 1프리즘이 되려면 3mm 늘리면 되고요. 줄일 수 있죠. 마이너스 렌즈에서 베이스아웃 효과 내려면 줄이면 조가 PD가 작아지면 되는 거니까 기준 67에서 3.3mm를 빼는 쪽으로 가능할 거고 큰 쪽은 요거. 답은 요렇게 나오니까 요거 두 개가 다 가능한데 아마 답지에는 요걸로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걸로 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앞에 유형은 다 풀어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얘는 보기를 보지 말고 우선은 이 범위부터 빨리 구하시고요. 이 범위부터 빨리 구한 다음에 얘를 답을 대입해서 맞는 걸 찾아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더 빠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한 문제 더 볼게요. 기준 원용 PD가 65고요. 근용 PD가 61입니다. 다 기준이 PD고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다 생각해 봐야겠죠. 자, 원용이면 큰 방향 베이스 아웃일 거고 근용이면 베이스 인일 거고요. 자, 작은 방향이면 베이스 인, 베이스 아웃 이렇게 되겠죠. 체크해 놓고 첫 번째 원용입니다. 그러면 PD가 65에서 63이 됐으니까 줄었죠. 조가가 작아지면 얘는 베이스 아웃 걸렸어요. 자, 2번은 근용이고 플러스 렌즈인데 조가 PD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베이스 인 프리즘 효과를 만들어냈고요. 자, 3번은 마이너스 렌즈인데 조가 PD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얘도 베이스 아웃 효과를 만들어낸 거. 4번은 마이너스 렌즈인데 조가 PD가 늘었잖아요. 늘었으니까 베이스 인 효과고요. 5번은 근용이고 마이너스 렌즈인데 조가 PD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베이스 아웃 효과를 보여주죠.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그 다음 밑에는 이제 구구단이에요. 수평 방향 굴절력 3이니까 3 곱하기 PD 차이가 2mm죠. 그러면
0.6 프리즘 나올 거고, 얘 구해놨고, 얘는 4디옵터에 3mm 오차 생겼잖아요. PD. 얘랑 비교해야 되니까. 그러면 4 곱하기 3이니까 1.2 프리즘이 나올 겁니다. 1.2 프리즘. 구구단만 이럴 때는 적용하면 되니까. 세 번째, 수평방향 굴절력 마이너스 6이죠. 6 곱하기 PD가 3mm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6, 3, 18, 1.8 프리즘. 4번은 마이너스 1디옵터인데 원용 PD가 6mm 늘었어요. 그러면 0.6 프리즘 걸릴 거고 1 곱하기 6이니까 그 다음에 1 곱하기 0.6이니까 그 다음에 5번 마이너스 렌즈고 조각 PD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4mm 줄었어요. 그럼 1.2 프리즘이죠. 자, 1을 넘는 건 우선 답이 안 되겠죠. 2번, 3번, 5번은 넘어가고요. 1번과 4번인데 1번은 큰 방향, 4번은 작은 방향입니다. 작은 방향 0.6이면 넘었죠. 그럼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용오차 문제는 하나씩 대입해서 풀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는 노가다형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허용오차 문제를 맞추셔야 되고요. 반복을 하다 보면 분명 빠르게 될 겁니다. 저도 지금 설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천천히 푼 편이고요. 9구단 프렌티스 공식 같은 경우는 9구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허용오차 문제 3가지 유형 정도 있으니까 한번 다 각자 풀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저의 나름대로의 이제 푸는 팁이면 가장 잘 만들어진 안경 찾는다. 그러니까 허용오차 범위 안에 들었다. 또는 잘 만들어진 거라고 하게 되면 오차 범위 든 것 중에서 비교해서 프리즘량 가장 작은 거 찾으면 되고, 잘못 만들어진 거라고 하게 되면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 우선으로 계산해 주시면 문제를 보고 빨리 그것만 먼저 계산해 봐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원용과 근용에 따른 큰 방향, 작은 방향, 프리즘 방향을 빨리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 답 내기가 너무 힘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즘 양은 프렌티스 공식으로 계산하는데 9구단을 빠르게 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절대값 굴절력이다 보니 9구단을 빠르게 하는 거라서 9구단 연습도 좀 빠르게 실수하지 않는 것도 연습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즘 양은 같은 보기가 있다면, 양이 같은 보기가 있다면 그 중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은 크다. 마지막 문제 0.6 베이스 아웃 나왔고 0.6 베이스 인 나왔잖아요. 이러면 얘는 큰 방향이었고 얘는 작은 방향이어서 얘는 가능하지만 얘는 안 된다 이랬으니까 프리즘이 같은 양이 있으면 이 중에 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출제원들의 의도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생각해 보면서 보시면 실수하지 않게 하실 거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허용오차는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허용오차 문제 3문제 정도 기본 개념 정리까지 했고요.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풀어보면서 또는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또는 제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면서 허용오차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시고 국시에 나온다고 하면 가볍게 점수 주는 문제로 당연히 1점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언제나 안경사 국가고시는 복생과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라이브 재방송 보기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를 보시려면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유튜브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오픈톡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과 함께 정보 공유도 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셔서 복생 커뮤니티를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조제과목 파트에서 항상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출제되는 허용오차에 대한 내용
하루 한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